KMW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KMW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의 영향 때문에 좀 등락은 있었습니다. 근데 하반기에 이제 5G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자, 그럼 KMW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KMW는 이 기지국에 들어가는 그 안테나와 이 필터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인데요. 내년 3월 이제 5G 그 상용화가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. 네, 올 하반기에 이제 5G 장비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면은 이제 주요 도시를 이제 중심으로 본격적인 망구축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특히 이제 4G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그 5G는 사용하기 때문에 기지국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자, 그래서 기존에 그 4G에서는 그 기지국과 기기에 그 안테나가 한 4개씩 들어있는 기술을 사용했었는데요. 이제 5G에서는 이제 송수신 거리와 이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소 안테나가 이제 32개가 들어있는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이로 인해서 안테나와 함께 주파수 필터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로 인해서 KMW가 상당히 큰 수혜가 기대됩니다. 자, 그래서 통신 장비 업체들은 이런 통신 세대가 교체될 때 그 최대 성수기를 맞는 전형적인 그 사이클형 산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자, KMW 같은 경우에는 4G 상용화 이후에 지난해까지 적자였습니다. 자, 하지만 이제 5G의 도래로 이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자,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5G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의구심도 지금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근데 이제 8월부터 이제 네트워크 장비 발주가 시작되고요. 5G의 그 실체가 좀 드러나면은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라 판단됩니다. 자, 그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. 자, 셀트리온은 지난 한 주 동안 그 램시마 그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으로 상승하다가 좀 주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추세적으로는 상승할 만한 시점으로 보여지고요. 최근에 셀트리온과 관련된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그 영국에서 휴미라 그 바이오시밀러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그 임상 시험을 이제 신청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셀트리온은 영국에서 임상 1상을 시작하고요. 이달 말에 유럽 등 그 8개 국가에서 글로벌 임상 3상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자, 참고로 휴미라는 지난해 약 20조 원의 그 매출액을 기록한 글로벌 매출 1위의 블록버스터 그 의약품인데요.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아울러 지난 2일에는 호주 식약처에서 호주마의 그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고요. 자, 그리고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 김동연 그 부총리한테 그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좀 요청했었는데요. 자, 그래서 이 김동연 부총리가 이런 그 규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해결을 지금 검토하면서 네, 상당히 좀 이런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기대가 커졌습니다.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개별 호재보다는 오히려 좀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만한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자, 그럼 셀트리온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가 앞으로 2020년까지 계속 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계속 호조를 보일 걸로 예상되고요. 자, 그리고 3분기는 공장 이슈가 좀 해소되면서 주가의 릴레이팅도 기대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의 이제 약가 인하 정책과 맞물려서 이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장려 정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만한 업체로도 좀 판단되고요. 자,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램시마 그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제 램시마의 그 미국 내의 시장 점유율이 많이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. 자, 이렇게 셀트리온은 바이오 그 해외 영토 확장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. 자, 지금 보면 세계 제약 시장의 50%를 차지하는 미국과 글로벌 2위 시장인 그 유럽 등 전통적인 강세 시장 물론이고 최근에 그 변방으로 불리는 중동이나 호주 쪽으로도 계속 이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보수적으로 한 32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. 한 32만 원까지는 진입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. 자, 그 다음 종목은 네, 현대건설입니다. 자,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졌었습니다. 하지만 이 주가는 행보세를 보였는데요. 자, 3분기에 현대건설은 본업은 물론이고 그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도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8월 초에 그 현정은 그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이 있었고요. 그리고 9월에는 동방 경제 포럼이 있고 그리고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2차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. 종전선언과 이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로 인해서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인 현대건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요. 자, 남북 경협주는 지난 6월에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이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좀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
그런데 이제부터는 뭐 실질적인 그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에 뭐 단계적으로 레벨업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남북 경협 사업과 관련해서는 뭐 현대건설이 뭐 과거 한 7,100억 정도의 그 수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는 그 경쟁 우위로 판단됩니다. 그리고 본업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하반기에 그 현대건설은 수주와 뭐 실적이 많이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. 특히 뭐 수주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뭐 이라크나 사우디, 그 알제리에서 한 60억 달러 이상의 그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. 그래서 현재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지금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가격대로 할 수 있겠고요. 앞으로 뭐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수급 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판단됩니다. 그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. 삼성 SDI는 뭐 지난 그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27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특히 뭐 ESS용 그 배터리의 수요 증가로 2분기에 중대형 전지 부분이 그 흑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견주한 그 중대형 전지의 그 수요를 바탕으로 뭐 분기 흑자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특히 뭐 이 전기차용 그 중대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그 공급 물량이 지난해 공급 물량의 한 50%를 초과하면서 성장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ES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함께 하반기에도 상당히 좀 견고한 그 흐름이 예상되고요.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뭐 태양광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그 사용 확대를 결정했고요. 이로 인해서 삼성 SDI의 또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오늘 또 이 긍정적인 뉴스 관련했었는데요. 코발트 가격이 또 급락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삼성 SDI 같은 이 국내 그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 이 코발트 가격이 인하되면서 그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. 이로 인한 그 수익성 개선도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한 31만 원 정도를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. 뭐 신고가 재경신도 기대해 볼 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다음은 오늘 뭐